자유한국당 조성주의 서버 강좌. 오늘은 7번째 강의네요. 전 벌써 7강이 됩니다. 각골문 쓰기 강좌에서 유념하실 것은, 각골문은 다른 전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붓을 완전히 이렇게 고추 세워서 중공운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서체들도 다 중공운필을 합니다만은, 특히 이 각골문은 중공운필을 안 하면은 본연의 맛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필처나 수필처의 이 역입과 해봉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획 자체가 매우 주경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매우 굳세고 강질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말씀인데요. 혹시 각골문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경우 빨간색 먹 있죠? 그 주목. 그 주목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묘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각골문 실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7강 각골문 실기입니다. 실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6강에서 자료로 보여드렸던 각골문 관련해서 다소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그때 제가 이 위에 거 요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복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복갑이 아니고 우골입니다. 우골 소뼈. 그 다음에 복갑은 요 아래 거, 아래 그림 보이시죠? 아래 그림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많이 보셨죠? 요게 복갑입니다. 즉 거북이 배딱지라고 그랬죠? 배딱지입니다. 여기에 글자를 새겨 놓은 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실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각골문의 문자를 몇 자를 제가 뽑았어요.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8글자 정도 됩니다. 여기 이 글자들이 각골문에서 종정문을 거치고 대전을 거쳐 그 소전에 이르도록 조금씩 변모한 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범호자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그림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화동원이란 말, 나중에 우리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서화동원, 글씨와 그림은 그 원천이 같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 그 호랑이의 모습을 그대로 외형을 따서 거의 그림처럼 해놨죠. 이게 이제 금문을 거치면서 이렇게 조금 변화가 됐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 글자 3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골문도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자들이 표현이 됐는데 그 중에서 몇 글자만 빼온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 자료는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전은 여러분께 강의해드렸다시피 석고문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석고문에 나오는 범호자가 이렇게 대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범호자, 많이 쓰는 소전체, 이렇게 변모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수많은 글자들을 다 여기다가 나열할 수는 없고, 요 몇 가지만 보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마자 보면 재밌어요. 이 말은 머리가 크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은 이렇게 머리를 크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몸통도 했고요. 이게 말맞자입니다. 이게 각골이죠. 그 다음에 종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석고문에는, 그 대전 석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소전체로는 이렇게 쓰는데, 석고문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고기 어자입니다. 이 물고기 어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고, 석고문 대전에서 이렇게 변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소전체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대전과 소전의 차이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산자 뭐 잘 아시다시피, 자 매산자 요렇게 각골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금문 즉 종정문에서 또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대전에는 찾아봐도 아직 그 매산자가 없어요. 거의 아마 소전과 비슷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전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 글자는 우리 소전의 대표적인 태산각석에 나오는 매산자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글자가 또 있죠. 요거 보이시죠? 수레거. 수레거입니다. 한번 더 크게 볼까요? 수레거자입니다. 이거. 수레거자가 금문에서 요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대전에 와서는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것도 석고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소전체 이렇게 나오죠. 대소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달월이죠. 달월. 달월. 이 각골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방향이 없어요. 이거 뒤집어도 씁니다. 이렇게 달월 이렇게 됐고, 금문 종정문에 와서는 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대전에 와서는 또 석고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소전체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쓰죠. 그 다음에는 계집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도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다가 이 종정문 금문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석고문에는 계집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소전체, 항상 보시면은 대전과 소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산의 남자입니다. 이 산의 남자 발전하고 힘력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글자가 작으니까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골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자만 제가 뽑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정문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석고문에는 이 글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금 쓰는 소전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형을 한번 비교를 해 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골문 쓰기에 사용하는 이 먹은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붓도 큰 붓을 선택하지를 않고 중필 정도 되는 작은 붓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각골문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작은 붓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에 그렇게 작은 붓을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영상을 제가 봤더니 실기 영상에서 이렇게 저는 붓을 여기서 똑바로 세워서 쓰거든요. 그런데 붓이 약간 누워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은 찍고 있는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절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내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서 쓰는 그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붓을 똑바로 세우시고요. 전주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우고, 그러면은 계산자가 됩니다. 다음에는 발월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를 때 반드시 여깁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붓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전절을 해야 되겠죠. 회봉하시고, 그 다음에 쭉 오면 됩니다. 다만 전절할 때 표시가 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겠죠. 많은 글자를 쓰기는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좀 쉬운 자로 몇 개씩만 따왔습니다. 다음 쓰는 이 오른쪽에 이건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대다수가 이게 상형자다 보니까, 자, 역시 주경하게 했죠. 이렇게 사람 인자. 그 다음에는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천자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면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이 당시에 칼로 새겼다고 그러지만은 붓으로 쓸 때는 조금은 칼로 새긴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 여기하고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삐죽삐죽은 안 해도 됩니다. 붓으로 어차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날카롭게 쓰려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둥글둥글하게 써서는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것은 재밌게 생긴 글자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 자, 여기서 붓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붓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항상 붓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세우고, 붓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받고 절필을 하고요. 붓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필해서 이렇게 각골문 자전을 열어보면은 다각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붓을 똑바로 세워서 이런 모습이 되게. 회계 굵기는 거의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막 눌렀다 뺐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글자는 조금,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자를 골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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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자도 여기서 여깁을 하고 해서 세워서 분면이 좀 바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깁해서 나가고요. 멈추고 여기 와서 약간 붓이 전절을 하면서 붓 세워서 이렇게 해서 분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서 붓 세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좀 가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자 들어가고요. 다음에는 산의 남자입니다. 밭전,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글씨가 나옵니다. 뭐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 산의 밭전자의 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밭전을 씁니다. 세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 붓 딱 세웠죠. 세워서 꺾었죠. 붓 세웠죠. 그러니까 이 붓을 세우는 거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붓 세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패서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여기서 갑니다. 그 다음에 요 붓 가지고 그대로 됐죠. 전필이 들어가죠. 연 바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붓 세워서 회봉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와 남자 조금 복잡한 거 한번 써볼까요? 범호자입니다. 범호자. 여러가지 범호자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한번 이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모양 그대로 무늬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 머리부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붓 세워서 여기까지 가고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서 붓 세워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머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붓을 대서 여기서 멈추고요. 여기에 쭉 가서 곡선을 주면서 이렇게 변피를 해서 여기서 붓을 완전히 면을 바꿔서 꽁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붓 세워서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고요. 뭐 다소 이게 그 필순이 조금 틀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앞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펴서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 호랑이에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유연하게 곡선을 그려주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뒷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무늬가 되겠죠. 이렇게 또 붓 세우고 하나하나 전부 붓을 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범호자가 근사하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범호자까지 글씨를 썼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재밌는 그림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지금 그린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의 아이들한테 이거 주면은 재밌게 그릴 것 같아요. 아주 요거 갖다 놓고 이거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이게 뭐냐 이 글자 안 써주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말이라고 분명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말맞자 한번 써봅니다. 자, 역시 말은 머리가 크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붓 세우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피를 넣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말의 얼굴 부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 대고 말의 갈기 부분을 이렇게 아까 호랑이 그리듯이 가서 붓을 세워서 꽁지를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하나 갖다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앞발 붓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배를 그려서 이렇게 붙여주고 뒷발 붙이고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갈기를 참 옛날 사람들
표현을 참 재밌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말맞자.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꽁지에 요거 빠졌죠. 이렇게. 요즘에는 말맞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기를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 시대에 이 각골문, 이 시대에 이 문자를 사용했던 이 사람들은 참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물고기 어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크게 한번 써볼게요. 쭉 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가서 붓 세워서 완전히 면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단숨에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고요.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고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때마다 좀 쓰면 됩니다. 붓 세워주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 고기의 꼬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붓 세워주고 항상 붓은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붓 똑바르죠. 저는 붓 똑바로 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비늘을 이렇게 손 떼지 말고 붓 완전히 뒷면으로 붓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쪽 비늘 세워서 면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붓을 완전히 뒷면이 닿도록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 어자가 됐네요. 다음 글자는 수레거자죠. 아주 재밌습니다. 얼핏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4살배기가 크레용으로 그리는 것처럼 재밌죠. 자, 수레거자 이 앞부분은 말이 끄는 부분, 뒤는 바퀴겠죠. 이 바퀴도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짝짝이에요. 축도 이 축하고 이 축이 좀 안 맞게 해놨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수레거입니다. 그러면은 앞축입니다. 앞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여기 그리고 회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축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약간 운율을 집어넣어서 써도 되죠. 이렇게 너무 빤져든 것보다는 그 다음에 앞 바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게 바퀴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여기도 약간 운율감을 넣어서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뒷바퀴가 되겠죠. 조금 앞으로 당길게요. 뒷바퀴. 이 뒷바퀴는 여기도 바퀴축이 있죠. 그럼 바퀴축을 먼저 씁니다. 바퀴축입니다. 약간 곡선을 주면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어떻게 된 게 앞바퀴축하고 뒷바퀴축이 재밌게도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여기도 붓을 딱 세워서 이렇게 회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만 쓰면 되죠. 그러면은 바퀴도 여기는 네모집니다. 자, 붓 세워서 완전히 면을 바꿔 나가죠. 이렇게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면을 바꿔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붙이면은 바퀴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바퀴가 약간 둥굽니다. 여기서 전피를 넣어가지고 바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면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파고 세우고 이러면은 이제 이 수레거자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게 각골문 작품을 하나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각골문은 집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집자된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들립, 수풀림, 바람풍, 처음초, 이를지, 얻을뚝, 물수, 달월이죠. 그 다음에 더할익, 밝을명. 요거는 이제 현대인들이 각골문을 집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용은 임림풍초지, 득수월, 익명, 숲속으로 들어가니, 수풀림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있으니 달이 더욱 밝게 비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작품하는 요령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들립입니다. 들립 일반 전서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립자, 들립자죠. 그 다음에 수풀림. 수풀림이 재밌어요. 수풀림. 자, 2획부터 쭉 빼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소 어긋버긋해 보이도록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맞은편. 세우죠? 여기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 임림입니다. 임림. 그다음 바람풍자 써야 되겠죠? 바람풍자. 자, 작품지 좀 올리고요. 바람풍자. 바람을 상형화 시키기는 어렵죠. 동물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서 바람풍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붓의 면을 바꾸죠. 전서 쓰는 거나 비슷합니다. 자, 붓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1.1획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원칙에 의해서 배우신 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필법 공부가 됩니다. 자, 이제 바람풍자죠. 다음은 처음초. 자, 비슷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항상 붓은 이렇게 고추 세워지게. 그다음에 면 바꾸죠. 이렇게. 그다음에 노봉으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해서 회봉 걷어들이는 거까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지자입니다. 비슷하죠. 전서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멈췄죠. 그 다음에 갖다 이어 붙이고요. 붓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를 지자까지 썼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씁니다. 다음 줄. 자, 얻을 득자를 써야 되겠죠. 얻을 득자. 여기서 분변 바꾸고요. 이렇게.
여기도 전필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글씨가 아주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각골문 배우시면은 각골문 작업을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물수입니다. 물수, 뭐, 소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자, 이렇게 물수. 다음에, 달월 써야 되겠죠? 자, 달월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고 전필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면 바꿔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부탁 세우고. 자, 달월자까지 썼습니다. 다음에 더할 익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릇명, 이게 그릇이죠. 예. 그릇까지 와서 만들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세워서 끝나죠. 덜 입자.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밝을 명자죠. 아까 달월자 썼죠. 여기 파고 면 바꿔서 회봉, 그 다음에 이러면은 명자. 자, 이렇게 하면은 작품이 끝나죠. 그리고 더하여 여기서 좀 더 묘미를 살리려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리 없이 붓을 바꿔야 되겠네요. 까만 목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검정색과 어우러지죠.
자, 이렇게 이제 까만 색깔을 같이 조화를 시키면은 작품이 좀 멋있죠. 이렇게 작품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